부정맥 약물이 부작용이 많습니다. 수백 가지 돼요. 생전 느껴보지 못한 뇌졸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.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에서 부정맥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경민입니다. 정맥은 정상적인 맥박이에요. 부정맥은 정상 맥박이 아닌 걸 다 부정맥이라고 하는데, 정상 맥박은 뭐냐 그럼? 우리나라 분들은 맥이 좀 느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50회 이상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자기 맥박이 50회에서 한 100회 사이에 들면 보통 정상 맥박이라고 하는데, 100회를 넘어가면 빈맥이라고 해요. 부정맥 종류에서 빈맥성, 빨리 뛴다. 그 다음에 50회가, 60회, 50회가 안 되면 서맥이라고 해요. 너무 느리게 뛴다. 그래서 서맥성 부정맥이 있고 빈맥성 부정맥이 있는데, 서맥성 부정맥은 이제 어지러움증을 일으키게 하죠. 너무 느리면. 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뭐 박동기를 삽입하시는 분도 있고, 아니면은 약 때문에 그러니까 약을 끊는 분들도 있고,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. 심장은 방이 4개가 있어요. 위쪽에 있는 게 2개의 방이 있고, 심방이 있고, 아래쪽에 심실이라는 2개의 방이 있어요. 위쪽에서 생기는 게 심방성 부정맥이고, 아래쪽에 생기는 게 심실성 부정맥이에요. 그러니까 심실성 부정맥은 만약에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 돌연사랑 좀 관련이 있고,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과 관련이 있습니다. 빈맥성 부정맥 중에 심방성 부정맥에 심방세동, 뭐 심방조동,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, 심방빈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. 심실 쪽에서는 이제 심실조기수축, 심실빈맥, 심실세동, 그러니까 돌연사랑 관련된 이런 부정맥이 있거든요. 보통 때는 내가 내 심장이 뛰는 걸 못 느꼈는데, 어떤 상황부터는 그게 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느낌이 계속 있더라. 아니면 빨리 뛴다든지 불규칙하게 빨리 뛴다. 가슴 통증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, 뭐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분도 있거든요. 정말 이게 부정맥인지, 아니면 가지고 계신 생활 습관이나 급격하게 최근에 달라진 그런 환경 변화에 생기는 건지 한번 먼저 여쭤보게 되는데, 만약에 그런 것 때문이라면은 제가 생활 습관만 좀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뭐 카페인을 최근에 많이 드셨다든지, 아니면 감기약을 최근 복용하고서 또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냥 좀 지켜보십시오. 그런 경우가 한 50% 이상 됩니다. 그렇지 않고 정말로 내가 생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두근거림이 있다, 이상한 두근거림이 있다 할 때는 먼저 기본적으로 10초짜리 심전도를 찍는데, 대부분 그 심전도에서는 안 나타납니다. 증상이 있을 때 찍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하루짜리, 또 3일짜리, 뭐 2주짜리, 또 길게는 뭐 1년 넘게도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그런 검사 방법도 있습니다. 일시적으로 지속됐을 때는 환자분이 불편할 수 있겠다. 그렇지만 이것도 자주 생기진 않고 간헐적으로 생기는 거다. 그러면 약물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하지만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는 뇌졸중이라든지 돌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정맥이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항부정맥 약제라고 해서 부정맥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을 드리고, 그래서도 부정맥이 자주 생긴다 그러면은 고주파 전곡도자 절제술이라고 그 부정맥을 없애는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약물적 치료라든 거를 먼저 해보고, 만약에 약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시술적인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증상이 있어서 약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, 앞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셔야 돼요. 약을 드시지 않고서 시술적인 방법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못하거든요. 만약에 그 약물을 드시고 나서도 증상이 계속적으로 있다, 그때는 아마 시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완치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. 부정맥 약물이 부작용이 많습니다. 수백 가지 돼요. 여태까지 그 부정맥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다 써 있거든요. 부정맥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결국 환자분이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드시고 나서 한 1주, 2주 지났는데 보니까 복용하기 전에 비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. 아주 흔하게는 뭐 소화장애, 그런 건 굉장히 흔하죠. 그다음에 아주 뭐 기력이 없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, 머리가 빠진다는 분도 있어요. 살 빠진다는 분이 있고 살이 찐다는 분들도 있어요.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이거가 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, 다른 과에서 약을 처방받으실 때 내가 부정맥 약을 먹고 있다고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. 또 어떤 약을 잘못 드셨을 경우는 이 부정맥 약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.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,
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라는 아주 흔한 부정맥이 있어요. 고주파 절제술로 97% 이상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. 100명에 3명 정도는 재발하지만 재발한 분들 다시 하면은 성공하거든요. 그래서 완치율이 97% 정도 되는데,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도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죠. 아직까지는 그 시술 성공률이 한 7, 85%밖에 안 되질 않아요. 그래서 열에 한 두세 분 정도는 다시 재발한다고 보시면 되고, 그럴 때는 저희가 다시 시술을 해드려요. 그래서 이제 성공률을 높이고 있고, 심실 부정맥이라고 이제 그건 돌연사를 일으키는 부정맥이 있는데, 우리 병원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 심실 부정맥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환자들 적극적으로 보고 있거든요. 심실 부정맥 타입에 따라서 90% 이상인 부정맥도 있고, 뭐 7, 80% 되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 시술 성공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뇌졸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하는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. 뭐 당뇨, 고혈압, 뭐 고지혈증, 스트레스, 뭐 비만 굉장히 많지만, 그래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술이 굉장히 이 부정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금주를 하라고 말씀드리죠. 커피, 콜라, 녹차, 뭐 초콜릿 이런 대표적인 카페인 들어간 음식들을 드시면 흥분될 수가 있어요, 심장이. 그러면은 부정맥이 또 자주 올 수도 있고,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. 또 가급적이면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좀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. 조깅 정도면 괜찮아요. 빠른 걸음으로 규칙적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3번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고, 맥박을 너무 심하게 뛰는 그 스트레스를 많이 줄 만한 상황을 만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. 부정맥이 더 유발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맥박을 좀 규칙적으로 빨리 뛰게 해주는 연습을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, 운동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선천적으로 부정맥을 만드는 전깃줄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어려서부터 나타나요. 그래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라고 아까 완치율이 높은 것들은 10대, 20대 대부분 나타나요. 젊은 애들한테 나타나요.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시술하는 경우도 있고,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결혼 전에 하시는 게 좋겠죠. 임신이나 출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주 나타나면은 시술적인 방법으로 완치를 시켜드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젊은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. 심방세동은 나이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,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당뇨도 많고 고혈압도 많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,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오신 분들이 심방세동이 많이 생겨요. 그리고 술도 폭주하신 분들도 생기지만 계속해서 오랫동안 드신 분들한테서 이런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잘 생기거든요.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심방세동 유병률이 굉장히 많다. 도움은 되고요. 스마트 기기라는 게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. 흔들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맥처럼 보이는 게 많고, 뇌졸중을 유발시키는 심방세동을 이분이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, 이것만 진단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증상이 있을 때 본인이 차고 있는 그 기기에서 그걸 체크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죠. 그런 것들 모두 다 의료 기기처럼 해서 확실한 진단용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은, 내가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체크된 거를 병원으로 가지고 오시면 제가 볼 땐 부정맥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부정맥과 관련돼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